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앞에 독일어 같은데. 지크무님의 뜻입니다. 김경수 나온표. 그날 아침 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권양숙 여사가 같이 나갈까요라고 묻자 됐다며 그냥 나가신 게 아니냐. 그때 함께 나서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어 있는 분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건 너무나 폐륜적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신 트윗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노건호 씨가 한 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소환돼야 되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0월 3일 날 지크무님이 올려주신 트윗입니다. 지금 이제 1000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혈대가. 사실 저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세를 바꾼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죠. 정미용. 이 양반도 만만치 않아요. 정진석, 정미용 둘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막말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SNS에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산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거의 감시하듯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취재진지. 그렇죠. 망원렌즈 들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도 거의 피의자 따라다니듯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나 어떤 이슈가 됐던 후보들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발가벗기듯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MB를 취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MB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코멘트 날렸다가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코멘트를 했으면 지금 MB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엄청난 건데 아무도 카메라 한 대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진짜. 그러니까 느림보가 사는 세상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게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이 지금 언론 적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학벌 카르텔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 언론만큼 학벌 학맥으로 깊이 관련돼 있는 쪽이 드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자격 미달의 인물이다. 그래서 카르텔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물군 중에 하나가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이 포용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비슷한 느낌인데 바로 피니님의 트윗입니다. SBS 논두렁식의 이승재, 세월호 음모 조울선, JTBC 노룩 취재 박병현, 아시아경제 시계팔이 황진영, 연합뉴스 가스관 이승호, 한겨레 울먹 안빠 하호영, 덤벼라 문바들 안수찬 등 기레기들아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우린 너희 안 잊고 있어. 이렇게 보시고. 기억해님의 트윗입니다. 드골이 나치 부역자 중 언론인을 가장 먼저 숙청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매일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 그렇죠. 그거 유명한 이야기죠. 언론인의 시민들에 대한 정보 파급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이 옆에 없으면 정치인의 권력은 별로 없어요. 현대 정치는 더구나 그렇죠. 네. 네. 언론인이 있음으로 해서 언론인이 사실은 정치인들의 정치 권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방에 한 5만 개. 여기 매스미디어인 거죠. 성벽에 5만 개씩 붙이는 방. 거울마다 요소수에 다 붙이는. 그 언론이 현대 정치에 갖는 의미, 괴벨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인들. 관성대로 가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일단 그게 더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김갑수 작가의 인터뷰 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기득권, 보수 정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네. 상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정권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언론들은 다 대자본의 산물에 가까워요. 대부분 다 몇 개 네. 일부 신문사나 방송사를 제외하거나 그 대자본이 실제로 우리가 빌어먹을 것은 이 당이고 이 정권이야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실제로 홍준표 같은 자들한테는 어떤 기업들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 중에 다수는 건전하다는 말을 못 붙여도 보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영원한 권력.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그만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더 삼성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권력인데 그 영원할 수 있는 정말 본 바탕을 만들고 있는 그 기득권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정당이나 세력이라면 그게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고 나중에 뭐 부패하고 이런 건 다른 문제 같고요. 완전 물갈이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괴벨스네 뭐네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언론의 가치는요. SNS가 등장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제4부 네. 정부의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관을 대신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언론. 사부가 갖는 의미,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드골의 숙청 이야기를 아까 기억해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숙청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한번 해외 토픽으로 뭐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뭐 남미에서 뭐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송환되고 하고 다시 전범 재판소 넘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야당의 저항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런 우리의 단기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청산이라거나 숙청이라고 하면은 뭔가 갉아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한 칼로 싹 썰어버리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적발해내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 어떤 물리적 전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해치는 정도의 처벌은 없겠지만 우리들이 봐서 아 저런 짓 하면은 정말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고생하는구나. 다시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한번 각성할 정도의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야당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어떤 뭐 정치 보복, 이게 정치 보복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파헤쳐서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없는 걸 만들어내서 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숙청이 아니라 사실은 반역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처벌 숙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처벌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어서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골이 한 말 중에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치 부역자가 6,763명이 사형을 당했고 26,529명이 징역을 당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치, 언론,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을 한 거예요. 예. 이 정도의 경험이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제1야당이 홍준표 같이 저런 무식한 이야기, 정치 보복이란 이야기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정말 어떤 지구상에 있는 세상 모든 욕을 다 갖다 쓸어 담아도 부족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친일파 청산과 부역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고 청산할 수 있었던 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현대사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근현대사는 한 10장 내외였어요.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걸로 근대사가 훅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하면 고조선부터 조선 말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근현대사가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쭉 이런저런 책을 보고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친일파 청산이 안 됐구나.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적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의 뿌리 중에서도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게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죠. 특히 조선일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인데 그 조선일보 같은 언론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권력들이 적폐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런 적폐 정치 권력들이 조선일보 같은 거대 언론 장벽 뒤에 숨어서 기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파 카르텔 그리고 이승만에서 시작된 그런 정치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류당, 자유한국당류 비슷한 그런 당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깨 걸고 연대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제공해주는 곳이 너무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회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고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언론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권력만 바뀌었을 때 정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회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죠. 정미용. 이 양반도 막 만만치 않아요. 정진석, 정미용 둘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막말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SNS에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산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거의 감시하듯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시즌지. 그렇죠. 망원렌즈 들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도 거의 피의자 따라다니듯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나 어떤 이슈가 됐던 후보들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발가벗기듯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MB를 취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MB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코멘트 날렸다가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코멘트를 했으면 지금 MB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엄청난 맞아요. 건데 아무도 카메라 한 대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앞에 독일어 같은데. 지크무님의 드십니다. 김경수, 나온표. 그날 아침 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권양숙 여사가 같이 나갈까요라고 묻자 됐다며 그냥 나가신 게 아니냐. 그때 함께 나서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어 있는 분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건 너무나 폐륜적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신 트윗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노건호 씨가 한 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소환돼야 되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0월 3일날 지크무님이 올려주신 트윗입니다. 지금 이제 1000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RT가. 사실 저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세를 바꾼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들의 존재. 그러니까 느림보가 사는 세상이라는 분이 그 트위터에 올려주신 게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이 지금 언론 적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학벌 카르텔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